시장 파트너 제도입니다. 연초에 기업들이 변수도 많고 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필요한 유동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정책 자금, 특히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고 하는 옛날 명칭으로 중진공이라고 하죠. 중진공에서 집행해주는 아주 싸고 장기간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자금에 대한 수요가 연초에 굉장히 많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미 1, 2월 심사자들 상담하셨던 분들, 신청하셨던 분들로 상반기는 이미 다 마감된 것과 진배 없다라고 보셔도, 물론 지방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서울, 경기는 많은 지역들이 이미 상반기에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지역들이 있을 정도로 정책자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로 싸고 2%대 마진 없이 나가는 대출들이 굉장히 싸겠죠. 그리고 아주 롱텀, 보통 5년, 8년 이렇게 사용하는 자금들이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확보해서 사업에 활용하시려는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2020년 정책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과거와 달라진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거에는 자가진단을 먼저 하고 사전상담 예약을 했었는데 지금은 사전상담 예약을 먼저 해야 되는 체계로 시스템이 바뀌었다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자가진단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박스 하나가 생겼습니다. 기타라고 해서 기업들이 이런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기술 성과를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노사 간의 성과를 잘 배분하고 공유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항목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소위 말하는 가산점 항목들인데요. 2020년 정책자금을 활용할 기업들은 누가 더 정부에서 중진공에서 가이드하는 정책의 밀접도가 높은 기업인지를 입증하는 게 관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펙트를 다 가지시면 좋겠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나 비용에서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공정이나 비용, 방법들은 나중에 고민해 보시고요. 상반기 한 번 더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서 3월이라도 한번 기회를 마련하려면 현실적으로 상반기 어려울 것 같고 하반기에 우리가 정책자금을 좀 활용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주어진 시간 안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물리적인 시간을 기준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시면요. 일단 큰 카테고리를 나눠보면 우리가 이런 인증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해서 예시된 게 6가지가 있고요. 기술성에 대한 입증 부분에서 3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 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 카테고리에 이런 3가지 예시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기한을 최대한 줄여서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과 보유, 노사 간,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성과를 우리 잘 분배하고 있습니다라는 입증 스펙 중에 하나로 내일 채용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 가로에 청년이 붙어 있는데요. 청년 내일 채용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근로자와 기업주에게 보조금이 지급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아주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청약 자체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요. 대상자가 있어야만 가능한 비즈니스입니다. 하지만 내일청 문제는 근로자와 기업이 상호 간에 교감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는 단순히 청약으로 단순 보조금 없이 진행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기업과 근로자가 좋은 상호 간의 교감을 통해서 내일청 문제는 아주 짧은 시간에 인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허 보유 기업입니다. 기술성평가 항목 중에서 여기 보시면 유의할 게 특허 개발 기업이라고 하면 사안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특허를 통상 변리사들을 통해서 혹은 기업이 직접 특허를 개발해서 특허 관련된 서류를 취득할 때까지는 우리 명의로 된 특허를 개발할 때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요. 비용도 많이 들고요. 여기 보면 특허 보유 기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기업이 특허를 보유할 수 있는 방법은 개발도 있지만 직접적인 개발도 있지만 양도 이전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약간의 비용을 치르더라도 우리 기업의 성과, 사업성과 사업의 목적, 사업의 내용들을 감안했을 때 적합한 특허를
이전받거나 양도받아서 특허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양도나 이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변리사 들어가면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발하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단기간에 특허를 보유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합니다. 세 번째는요, 기업부설 연구소입니다.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한 를 보유하고 있냐,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냐라는 심사 항목을 우리가 정확히 인지한다라고 하면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코이타라고 하는 기관에서 지금 기업부설 연구소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에서 기업부설 연구소를 가지고 있어 라고 하면 인정서를 가지고 있냐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인정서는 우리가 인허가를 통해서, 인허가 과정을 통해서 취득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이 코이타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다릅니다. 인허가는 코이타의 승인, 그러니까 주관기관의 승인을 기다려야 되고 다양한 절차들을 거쳐야겠지만, 신고하는 방식은 기업이 먼저 연구소를 설립하고 코이타의 규격에 맞게 단지 신고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주 단기간에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다는 인정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 같은 경우는 그 관련된 활용을 위해서는 뭐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냐, 기술을 개발해야 되지 않냐, 뭐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논쟁은 인정서를 보유하고 난 다음에 해도 되지 않은 방식이고요. 저희도 최근에 보니까 디자인 연구소 하나 나오는데 뭐 월요일날 신청해서 목요일날 나오는 정도, 아주 짧은 기간에 인증서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물리적인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내일지원공제, 특허, 기업부설 연구소는 기업이 충분히 좀 단기간에 취득할 수 있는 스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항목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지켜보려고 하면요, 성과공유 협약 체결이라든가 근로시간 단축 확약 기업에 관련된 것들은 보통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고 심사를 받아야 되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직간접적으로 고용에 관련된 다른 중요한 변수들과 맞물려서 고민하셔야 되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R&D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면 상관없겠지만, 그걸 하지 않은 기업들 입장에서 지금 R&D를 성과해서 성공시켜서 결과물을 도출하는 건 물리적으로 쉽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2020년 이후 21년, 22년까지 생각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산학 연계를 통해서 좋은 R&D 과제를 협상하고 관련된 사례를 지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업의 스펙이 될 수 있지만, 지금 물리적으로 단기간에 준비하기 쉽지 않은 방법입니다. 나머지 이노비즈 메인 비자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3년 이상 된 기업을 중심으로 기보해서 신부해서 심사하는 방법들인데요. 결국 쉽게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NET, NEP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기술이나 제품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이 있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어려운 항목입니다.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로 운전자금 대출을 조금 확보하기 위해서 어거지로 사회적 기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 대상 기업이 아니면 쉽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성 기업 같은 경우가 실제로 문제가 많이 됩니다. 실제 여성 기업, 오너가 여성인 기업, 대표가 여성인 기업은 유관기관에, 관련 기관에 협조 요청하셔서 인증서를 발급 신청하시면 금방 나오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데요. 지금 현재 남성이 대표인 기업이 단지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대표를 여성으로 바꾸거나 공동대표로 여성을 집어넣는 방식은 경영상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세제 혹은 기존에 받아놨던 다른 대출이나 지원 사업에도 심사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기업이면 당연히 인정서를 받으시면 좋고요. 현재 지금 여성 기업이 아닌데 어거지로 여성 기업을 만드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벤처 기업이 실제로 2020년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1월달에 관련된 법이 개정돼서 과거에 벤처 기업을 받았던 기업들이 많이 활용했던 방식이 중진공이나 기고를 통해서 융자를 받고 그 융자를 받았다는 것을 이슈화시켜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방식들을 많이 활용했었는데요. 벤처기업이 대출을 받아서 벤처기업이 되는 방식이 이제 법적으로 어렵게 됐습니다. 물론 1월에 분명히 개정되고 시행은 1년 이후부터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분명히 중간에 필요에 의해서 시기를 당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들어있어서 현재 실제로 현장에서 벤처기업 심사를 받고 있는 기업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훨씬 더 많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서류를 요구하고 심사 자체도 신청기업 혼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뭐 기본 기고, 중진공, 기면 중진공 담당자 1인의 민간 전문가들이 동반해서 실사를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벤처기업을 인정받는 게 과거처럼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벤처기업은 벤처인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합니다. 물론 심사는 아직도 중진공이나 기고를 통해서 나오긴 하지만 벤처인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고요. 이 기관, 벤처인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벤처기업이 되기 위해서 만든 기술평가 항목들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구 조직을 보유하고 있냐, 연구원들을 확보하고 있냐,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냐, 특허가 있냐, 이런 기타 등등의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한번 평가해 보셔서 그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신청해 볼 만할 거고요.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준비 이후에 신청하시는 게 합리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 벤처기업 심사에서 따로주면 6개월 동안 심사를 의뢰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좀 고민해 보시고 도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실제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 입장에서 조금 더 현명하게 유동성을 확보하고 2020년을 운영해 가는 지혜가 절실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중진공이 이런 가산점제도를 내가 대비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중진공 이외에도 시중은행, 보증기관, 신보기구, 지역신용보증재단 등등 중소기업의 자금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유관기관들을 통해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기업들이 앞으로 자금을 활용하고 빌리고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 조건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스펙들을 차곡차곡 쌓아가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